자, 이제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전개가 된 제2차 세계대전 파시즘 대공황 파시즘으로 시작된 원인이 된 게 이제 결국은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제 번지게 되죠. 제2차 세계대전의 더러운 놈 히틀러의 독일이 이제 폴란드 1939년 폴란드 침공부터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이로써 이제 세계는 전쟁의 화염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 나쁜 놈 일본은 시험에는 1900 세모년 이렇게 냈는데 여하튼 1941년에는 진주만 하와이죠.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합니다. 예, 하와이 진주만. 소련은 히틀러의 독일 나치에 맞서 스탈린그라드 전투 엄청나게 이때 이제 독일은 죽을 사고 사는 다칠 상입니다. 죽거나 다친 사람이 생겼죠. 연합국은 미국, 영국 등 연합국은 프랑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벌여 프랑스에서부터 이제 독일로 쳐들어갑니다. 독일군을 물리쳐 프랑스 파리가 이제 해방됩니다. 원래는 이제 히틀러가 점령했었죠. 히틀러가 점령한 파리를 연합국은 이제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프랑스 파리가 해방된다. 그러는 가운데 2차 대전 중에 일본 놈이 더러운 놈은 조선의 청년을 전쟁터로 내몰고 아이고 그죠? 그 다음에 조선의 아름다운 진짜 일본 놈은 벌 받아야 됩니다.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조선의 수많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국가적 성폭력이 뭡니까? 선생님이 차마 그 이름도 쓰기가 조선의 여성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위안부라는 일본 놈들은 위안부라고 부르죠. 천하의 더러운 놈들이. 선생님은 이 국가적 성폭력 이렇게 시험 문제도 이렇게 적었습니다. 국가적 성폭력을 저지르는 아주 악마 같은 짓을 하죠. 예, 2차 대전 중에 일본 놈이 이런 나쁜 짓을 하죠. 그런 가운데 또 독일 나치는 히틀러의 독일 나치는 이거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적었네요. 천하의 나쁜 놈을. 그 다음에 일본 나쁜 놈. 요걸 막 퍼붓고 싶은데 요쯤 하겠습니다. 독일과 유럽 전역 곁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을 무려 600만 명을 학살한다. 가스실에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600만 명을 죽이면 600만 명의 돈을 뺏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바캉스 가고 아우토반 깔고 참고로 히틀러는 이런 나쁜 짓을 이게 바로 홀로코스트 아닙니까? 이런 나쁜 일을 한 놈들을 이걸 이제 홀로코스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죽인 놈들 유대인을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죠. 유대인을 이제 가스실에 보내고 무려 600만 명. 참고로 이런 일을 한 히틀러는 독일 국민의 투표로서 지도자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는 쿠데타로 권력의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독일 시민들은 학살하고 뺏은 돈을 좋아했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히틀러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독일 시민들은 히틀러와 나치를 좋아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인류는 묻게 됩니다.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지나면서 과연 인간은 아름다운 혹은 믿을 수
있는 존재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인간성은 과연 발전하나? 나의 재산만 지킬 수 있다면, 혹은 돈만 벌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은 죽어도 상관없다는 듯이 삽니다. 다른 사람은 죽어도, 혹은 다른 사람은 뭐가 되어도, 식민지 무엇이 되어도, 노예가 되어도, 죽어도. 그래서 이게 선생님의 말이 아니라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수많은 지식인들이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결론은 인간은 이렇게 대충 결론이 납니다. 지구는 이토록 아름답다. 무지개, 비, 눈, 햇볕, 안개, 단풍, 또 무엇이 아름다울까요? 잔잔한 호수. 지구는 이토록 아름다운데 고통은 너무나도 넘친다. 아름다운 사람도 있지만 악마 같은 무책임하고 나쁜 사람도 많다. 그래서 학교가 필요하다. 어떻습니까? 지구는 이토록 아름다운 곳 맞습니까? 그러나 고통도 너무나도 넘치는 것도 맞습니까?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도 있지만 악마가 어떤 사람입니다? 무책임한 사람이 악마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런 나치를 지지한 아무 생각 없이 히틀러 좋아, 돈만 벌 수 있다면 히틀러 좋아 하는 거 무책임한 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 대전, 하나 더. 선생님이 이거 이야기 안 했네요. 그러는 가운데 독일의 히틀러는 자살했고요. 부인과 함께 자살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인류 최초로 핵폭탄을 터잡고 일본은 무조건 항복합니다. 몇 년 며칠?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합니다. 이로써 2차 대전이 끝이 납니다. 1939년도에 시작한. 자, 그럼 그 다음에 중국의 과정을 잠시 보고 기말고사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가장 악랄한 전쟁. 영국이 일으킨 아편전쟁이네요. 아편전쟁은 무려 이렇게 두 번 있네요. 먼저 아편전쟁의 결과 난징조약이 있습니다. 난징조약 내용은 40년에 쳐들어왔고요. 영국이 아편 못 팔게 했다고. 그래서 난징에서 조약을 맺었다고 해가지고 난징조약 몇 년도에? 42년도에. 내용은 개항입니다. 개항이라는 말은 개방입니다. 그리고 홍콩을 뺏었고요. 100년간. 그 다음에 아편을 이제 그냥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에? 항구에서. 그러면은 5개 항구가 개방이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영국 상품과 마약이 이제 깔립니다. 곧 어떻게 된다? 마약과 영국 상품이 중국 육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태평천국 운동이 일어납니다. 태평천국 운동이 일어납니다. 태평천국 운동은 무려 대략 한 15년 동안 중국 전역에서 일어난 무려 15년 동안 농민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의 이제 핵심 내용은 천조전무제독 하는 건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 요거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요런 말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은 요런 말이 나오면은 태평천국 운동을 말하는구나. 그러니까 토지를 분배하자고 하니까 농민들이 이 지지를 강력히 했겠죠. 강력히 농민들이 지지하니까 무려 1, 2년도 아닙니다. 15년 동안이나 이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배경이 뭐냐? 배경은 아편전쟁의 패배. 아편전쟁이 패배하니까 중국 농민들이 엄청나게 이제 피해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난징조약의 충격. 그렇죠? 난징조약이 뭡니까? 개방했는데 항구에 마약이 막 들어옵니다. 영국 상품이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 중국 경제가 박살나겠죠? 예, 요거, 예, 충격이 컸다.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강력히 권고합니다. 컸다. 요렇게.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과도 보겠습니다. 결과. 한족의 신사는 그 당시 중국의 이 지주를 신사라고 불렀습니다. 요거 뭐 같은 말입니다. 요렇게 요거 같은 말이다. 그렇게 기억해 주면 됩니다. 한족의 신사는 청나라 군인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와 손잡고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여 결국은 실패로 끝이 났다. 예. 예. 그러니까 한족의 신사는 내 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누구와 손잡았다? 청나라 군인. 청나라가 만주족이거든요. 부정부패한. 그리고 아편전쟁을 일으켰던 이놈들과 손잡고 자기 나라 백성을 진압합니다. 죽입니다. 예. 그러는 가운데 순서대로 기억합니다. 아편전쟁, 태평천국운동, 그 다음에 양무운동입니다. 양무운동은 양은 서양을 이야기하고요. 무는 일을 배우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서양, 무는 일무자입니다. 서양의 일을 배우자 하는 게 양무운동인데, 서양의 일은 뭔가 하면은 서양이 잘하는 일은 뭡니까? 군사 전쟁이죠. 더러운 놈들이 군사 전쟁이라는 일을 참 잘하네요. 그러니까 리용장 중심으로 아편 전쟁도 패배하고 태평천국 운동으로 일어나니까 가난한 중국의 농민들을 빨리 죽이는 방법은 서양의 무기를 빨리 배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근본 정신은 중체서용입니다. 중국의 몸은 그대로 두고 서양의 기술만 배우자. 뭐 요런 말입니다. 당연히 실패하고 이번에는 무술변법 캉유에이라는 사람이 지도자였는데, 무술연도에 이번에는 기술만 배워서는 안 된다. 법도 좀 바꾸자. 서양의 법도 배우자.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하고요. 서양의 제도를 수용하자. 서양의 제도가 뭐냐? 왕을 마음대로 하지 말자. 의외로 좀, 그 다음에 학교도 만들자.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이거 또 실패로 끝납니다. 왜? 중국의 황제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황제 서태후는 이 의회가 끌떡끌떡거리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황제 뜻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서태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태후는 황제 엄마입니다. 천하의 악녀입니다. 실패로 끝나고 그러는 가운데 중국에서는 이 또라이들, 의화단이라는 또라이들이 또 나타납니다. 의화단이라는 또라이가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무능한, 능력이 없는 아편전쟁에서 패배했던 청나라를 부가 돕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서양놈은 멸망시키자.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청나라를 돕자. 만주족은 황제는 없애야 되는데 예, 그건 그렇습니다. 철도 파괴 운동을 이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철도 파괴를 왜? 이 철도를 깔고 기차를 타고 제국주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영국 군대가 철도를 깔고 쳐들어와 가지고 또 기차를 타고 중국의 보물 문화재를 뺏어가니까 철도를 파괴하자. 심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거 합니다. 그건 그렇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신해혁명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손문이라고도 하고 중국 발음으로는 순원이라고도 합니다. 신해년이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은 삼민주의, 요거 잘 기억해 주고요. 보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삼민주의, 민족, 우리 한족 잘 살자. 우리 한족의 시민의 권리를 좀 생각해 주자. 권리를 생각해 주니까 황제 없애. 그 다음에 민생 시민들의 생활을 좀 올려주자. 시민들의 생활이 뭐다? 적당한 시간이 있으면서 하루 8시간 일한다.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화정, 황제 없애, 공화정. 그러면은 공화정은 이제 대통령이나 총통이 지도자 아닙니까? 노력했다. 그러면서 이제 위안스, 그러나 이 순원이 이 사람에게 니 대통령이나 총통해 하면서 위안스카이에게 양보합니다. 이 사람은 군인이거든요. 이 사람이 군사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의 군사력을 빌려서 청나라 군대를 박살내야 되거든요. 청나라 군대를 박살내기 위해서는 순원은 이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힘이 있으니까 네가 대통령 총통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총통하려고 하다가 재정을 나 황제할 거야 하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뒤집니다. 아니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갑자기 죽으면서 이 사람 때문에 중국은 다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재정을 추진하다가 갑자기 죽으니까 이 사람들의 부하인 군벌은 군사적으로 세력 있는 집안. 그러니까 아빠가 군벌이면 그 아들도 군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이후에 분열과 혼란의 시대가 됩니다. 중국이 이렇게 군벌로 분열되고 혼란되니까 누가 쳐들어오기 좋다? 일본의 먹이가 이제 되는 거죠. 왜? 군벌이 이러니까 분열되고 혼란되니까 일본이 쉽게 쳐들어가서 중국을 먹습니다. 예, 요렇게 해서 요걸 바로 일본의 무슨 주의라고 합니까? 군국주의라고 하죠. 예, 요렇게 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